50만 명 몰렸는데 노후가 흔들린다. 예상 못한 변화에 5060 나알벼락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기획 특집 방송에서는 노후 설계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특히 50대와 60대의 중장년층에게 노후 대비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희망으로 여겼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더 이상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노후 설계 환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 설계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중장년층이 경제적 안정성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직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때 제2의 인생을 위한 황금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중개수수료가 안정적이었던 시절,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해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의 노후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함께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열풍, 그리고 그 후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례 없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시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면 노후 걱정 끝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우리 사회의 노후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55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약 13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2만 명은 소위 장롱면허 상태로 자격증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포화와 경쟁 심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때문입니다. 많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개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다른 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중개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준비할 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격증을 따고 보니 부동산 시장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해서 개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솔직히 앞으로도 개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은 노후 설계에 있어 단일 직종이나 자격증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사회와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한때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업도 시간이 지나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설계는 보다 다각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직거래 플랫폼의 등장. 공인중개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거래 방식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행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당근마켓의 최근 행보입니다. 당근마켓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거래 매물뿐만 아니라 중개사 매물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부동산 서비스는 현재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베타 서비스로 운영 중이며 상반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등기부 열람 기능, 간편 권리 분석 등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도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직거래 플랫폼의 성장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중개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이듬해는 23,17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 직접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새로운 가치 제안과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의 영향. 직거래 플랫폼의 성장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과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며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중개수수료 수입의 감소입니다. 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신입 공인중개사나 소규모 중개사무소의 경우 이런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자체의 침체도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355건으로 같은 해 7월 달 54,000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곧 중개 기회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40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했으며 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전국에서 휴폐업한 공인중개업소는 13,077곳수, 같은 기간 신규 개업 9,402곳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응시자가 40만 명을 넘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제 중개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총 합격자 수는 55만 명이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13만 명 수준이라며 나머지 42만 명은 자격증만 따고 개업을 포기한 장롱 자격증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새로운 전략과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신뢰 하락과 그 결과 공인중개사 업계가 직면한 또 다른 큰 문제는 신뢰도 하락입니다. 이는 2022년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연루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기꾼들과 공모하거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뢰 하락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꺼리게 되었고 이는 직거래 선호 현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3,17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접 거래를 선호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 자체도 감소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355건으로 같은 해 7월달 54,000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곧 중개 기회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들의 수입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고 일부는 업종 전환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실제로 개업하지 않는 장롱 자격증 소지자들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존 전략 모색. 공인중개사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방안은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 방안의 핵심은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공법, 계약 실무 등 다양한 과목을 세분화하고 민법, 임대차법, 거래사고 사례 등을 포함한 전문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되어 기존 서너 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윤리 교육과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 강화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중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중개사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장하여 컨설팅, 부동산 투자 분석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매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로서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의 새로운 길. 공인중개사를 노후 대비책으로 고려했던 많은 중장년층이 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과 직거래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재능 공유나 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공인중개사를 준비했던 한 분은 경쟁이 치열해 포기한 대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지금은 꽤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의 전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컨설팅이나 투자, 자문 등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후 설계에 있어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단일 직종이나 자격증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통한 노후 설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한때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업도 더 이상 보장된 미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업계는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노후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단일 직종이나 자격증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 자신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